2부의 첫 번째 강연은 유럽 및 아시아 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 초기 단계 개발부터 금융 약정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수석 부회장 겸 한국법인 공동대표이신 예스퍼 홀스트님께서 해상풍력과 녹색 전환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So now I'd like to invite Jesper Holster, co-CEO of COP Korea.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키노트 세션에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께서 기후 위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후 전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저희에게 사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복잡한 기술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의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저는 그런 방향에서 해상풍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COP 코리아의 공동 CEO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풍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요. 특히 유럽에서 발전소 용량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한국에 왔고요. 그 전에는 대만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대만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큰 규모의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공동 CEO 데이비드 유 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SK E&S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3개월 후부터 한국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 건설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CIP와 COP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곳은 사실 별도의 기업입니다만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CIP는 펀드 매니저로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COP는 CIP의 투자금을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IP는 현재 총 10개의 펀드에 190억 유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135개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기금, 생명보험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CIP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세계 최대의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는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90기가와트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11기가와트 용량의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0억 유로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의 펀드 규모를 구축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를 150기가와트 용량만큼 생산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억 5천만 CO2, 1억 5천만 톤 CO2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7천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저희의 현재의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입니다. 90기가와트이고요. 이것을 덴마크와 영국과 비교를 하자면 덴마크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이 10기가와트이고요. 영국은 47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재생에너지 용량 총량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용량을 저희가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해상 풍력이 50기가와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그 다음, 저장 및 송전이 그 다음이고요. 파워 투 X 프로젝트 역시 약 10%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년간 이 재생에너지의 펀더멘털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대단히 빠르게 감소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비용 같은 경우 2012년과 2021년을 비교를 해보면 60%나 비용이 감소를 했죠. 태양광 역시 75%나 같은 기간에 감소를 했고요.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서 오히려 비용 저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이러한 발전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25차 당사국 총회 때만 해도 세계의 13%에 달하는 국가만이 순배출량 제로 선언을 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 91%가 순배출량 제로, 즉 넷제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달성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생에너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특히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화석 연료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20%가량이 재생에너지 저희가 사용한 에너지의 20%가량이 전력 시장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9%를 재생에너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는 화석연료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는 이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그 비중이 크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풍력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이 해당이 되는 파워 투 X 같은 경우에 에너지 시장의 15에서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별도의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한 1991년 덴마크에서 처음 발전소가 만들어진 이후 한 20-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풍력 발전은 엄청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우리의 목표치는 1100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용량을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과 2050년의 수치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성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추동력은 바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될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난 6개월 사이에 해상풍력 발전 비중 목표치를 크게 상향한 국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북해에만 150기가와트 용량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고요. 독일은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용량 확대를 발표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이 해상풍력 건설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해상풍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비용이 대단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서도 비용이 더 낮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 기술적인 중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풍력 터빈의 발전입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 최초의 풍력 터빈입니다. 450kW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제 2022년 기준으로는 최대 100메가와트 용량이 가능해졌고, 2024년이 되면 최대 15메가와트, 그리고 이후에는 그 이상의 용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 터빈 용량의 증가율을 보면 30배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기반 시설이 더 적게 필요하고 케이블도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풍력 터빈 용량이 커지면서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죠. 저희 CIP는 2000년경부터 해상풍력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특히 덴마크와 영국, 독일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사이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현재 900메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미국 최대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상 최초의 상용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로컬 파트너들과 함께 로컬 공급망과 함께 협업을 해서 더 많은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해상풍력 포트폴리오인데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해상풍력 개발 업체들은 대부분 유럽에 집중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글로벌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의 거의 모든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입니다. 북미, 아시아, 특히 한국, 그리고 일본과 대만, 베트남 등의 주요 시장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도 진출해 있고요. 지난해에는 남미의 콜롬비아에도 진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2018년에 사무소를 설립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50명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들, 즉 풍력발전 산업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외국인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데이빗 유 님과 함께 공동 CEO를 맡고 있습니다. 데이빗 유 CEO는 역시 한국의 풍력 발전 산업에 많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로컬 업체들과 한국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상풍력이 한국에서도 대단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2050년까지 기후 중립 혹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에서 2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20년 기준 7%에 비하면 거의 3배가량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2기가와트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2050년이 되면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발전사들은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업성을 봤을 때 대단히 좋은 그런 제도이고요. 많은 국가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의 전망이 밝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에너지 독립 달성이라는 측면에서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에너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와 관련된 공급망을 구축을 할 수가 있죠. 풍력 터빈, 기반 시설, 또 기어박스 등을 국내 업체들이 생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는 이러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미 2년 전에 LS 케이블과 즉 LS 전선과 계약을 맺어서 대만의 건설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또 CS 윈드라고 하는 최대의 풍력 타워 제조업체와도 계약을 해서 제품을 공급을 받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대만에서의 프로젝트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한국에는 이미 상당히 탄탄한 공급망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의 대부분을 지역화, 로컬라이즈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의 파이프라인은 현재 해상풍력 5기가와트 정도가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 1.5기가와트는 울산 지역에서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서 지역에서는 현재 3기가와트 용량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SK E&S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 서울에 한 50명으로 구성된 사무소를 구축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풍력 발전단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단지들이 이제 CIP와 SK E&S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그 PF 형태로 또 진행을 하기 시작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의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이면은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터빈이 실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상용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단지들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의 건설이 진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급망의 대부분은 한국의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G전선,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공급 업체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들은 전남에서 전남 2차, 3차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요. 적어도 해상풍력 1기가와트 용량은 달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상풍력으로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상당한 규모를 확보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너지 아일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럽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아에서도 미래의 각광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90년대 대단히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기가와트 단위로 접어들게 되었고요. 더욱더 대용량 발전 단지를 구축을 하고 나아가 10기가와트 이상의 해상 풍력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아일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2X 그리고 암모니아 등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고요. 배터리 스토리지를 통해서 여러 국가들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북해의 모습인데요. 덴마크가 이제 우측에 빨간색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이제 에너지 아일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외에 독일, 영해,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비슷한 계획이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아일랜드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국가 간에 거래하는 것도 더욱더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깊이 자체가 북해는 얕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풍력을 위한 에너지 아일랜드와 그 아일랜드들의 연결은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상풍력을 왜 하느냐 하면 육상풍력을 할 수 있는 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상풍력 단지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용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비용이 대단히 크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 에너지 아일랜드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 아일랜드에서 파워2X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와 수소를 수출입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죠. 배터리 저장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의 미래가 되기를 그리고 또한 아시아의 미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좌측에 북해 지역의 에너지 아일랜드가 보이고요. 이 아시아 지도를 또 보시면 에너지 아일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신기술이 꼭 개발이 돼야지만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녹색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녹색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저희는 많은 시장에서 해상풍력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의 노하우 그리고 기술적 지원 등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을 더 이끌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조선 산업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장과 시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기에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해서 수출할 수 있는 시장들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아일랜드와 파워 투 X가 더욱더 앞으로 많은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공급망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요. 우리의 기술을 공유하고 이전하는 방식으로 많은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들과 그런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